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침묵입니다. 어떤 이들은 화가 나면 폭풍처럼 몰아치지만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고요함을 무시나 여유 혹은 차가움이라고 오해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내면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비명을 지르는 중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격렬해서 도저히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문장들이 안에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조용한 게 아닙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입을 닫은 겁니다. 당신은 오늘 또 한 번 잔인한 배려를 선택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하고 말을 쏟아낼 때 당신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의 동굴로 들어갔죠. 사람들은 당신을 비겁한 회피자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그동안 참아온 칼날 같은 말들이 상대를 난도질할 거라는 걸요. 당신의 침묵은 차가운 거절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가장 뜨겁고도 처절한 인내였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죽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신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익사하지 않으려고 숨을 참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다그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무거운 침묵이 사실은 얼마나 처절한 노력이었는지, 왜 당신이 남들처럼 소리 지르며 싸우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슬픈 비밀을 똑똑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화가 날 때마다 벙어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무거운 방패, 침묵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당신이 세상에 너무 작고 약한 존재였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입을 닫는 것 뿐이었던 아주 오래전 그 순간일 겁니다. 기억을 되감아 보세요. 당신이 어린 시절 서운함을 표현했을 때, 울음을 터뜨렸을 때, 혹은 화를 냈을 때 주변 어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뚝 그쳐. 어디서 어른 앞에서 화를 내? 넌 왜 그렇게 유난이니? 혹은 말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반응들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 깊은 한숨을 쉬며 방에서 나가버리는 것, 아니면 싸늘한 침묵으로 당신의 감정을 외면하는 것.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주 잔인한 교훈을 배웁니다. 내 감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소중한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나를 버리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다. 아이에게 부모의 외면은 곧 생존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어린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주 일찍부터 감정 억제 장치를 몸에 달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다. 내가 조용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 내 감정은 나만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침묵은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신을 지켜주었던 그 든든한 방패가 지금은 당신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철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침묵은 단순히 성격 탓일까요? 아니요. 당신이 갈등 상황에서 말을 못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뇌와 신경계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나는 정말 말하고 싶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어요. 그런데 왜 입이 안 떨어지는 걸까요?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뇌과학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정서적 충격을 받거나 극심한 갈등 상황에 놓이면 뇌의 비상벨인 편도체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의 공포 탐지 센터입니다. 이때 정말 흥미롭고도 치명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액이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니라 당장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는 근육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뇌는 지금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행동할 시간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언어 생성을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말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정전이 되어 컴퓨터가 꺼진 것처럼 당신의 언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셧다운되는 거예요. 당신의 침묵은 결코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당신의 뇌 안에서는 지금 엄청난 양의 정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저런 표정을 짓지?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저 화를 멈출 수 있을까?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관계가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남들은 1초 만에 뱉을 말을 당신은 수천 번 검열하고 분석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당신을 완벽주의적 침묵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 당신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지금 여기서 한마디라도 내뱉으면 그동안 참아온 모든 슬픔과 분노가 폭발해 관계를 박살낼 거라는 걸요. 그래서 당신은 파괴적인 폭발보다는 고요한 고립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를 향한 차가운 무시가 아니라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배려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상처에서 시작되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 침묵의 방패를 계속 들고 있으면 당신은 외로워집니다. 이제 이 동굴 밖으로 나가는 똑똑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당신의 상태에 이름을 붙이세요. 말이 안 나올 때 자책하지 마세요. 아, 내 뇌가 나를 지키려고 셧다운됐구나. 내 편도체가 지금 비상벨을 울리고 있구나.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는 진정됩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정서 라벨링이라 부르죠.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에 대한 통제권이 생깁니다. 둘째, 타임아웃 신호를 보내세요. 말이 안 나올 때 무작정 입을 닫고 사라지지 마세요. 대신 미리 준비한 딱 한 문장만 뱉으세요. 지금 머릿속이 하얘서 정리가 안 돼. 30분만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꼭 다시 올게. 이 한마디는 침묵을 거절이 아닌 준비로 바꿉니다. 상대방은 무시당한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당신은 숨 쉴 시간을 얻게 됩니다. 셋째, 불완전한 채로 내뱉으세요. 당신은 완벽한 말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는 건 유창함이 아니라 서툰 진심입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래도 너랑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싶어. 이 짧고 서툰 고백이 100마디의 논리보다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솜씨가 아니라 당신의 용기를 봅니다. 침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비겁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고 나가는 용기는 오직 당신만이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비명은 이제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당신의 진심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 동굴에서 나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서툰 한마디를 기다려줄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마음의 문을 똑똑. 당신의 모든 진심이 닿을 때까지. 지금까지 심리학 똑똑이었습니다.